근데 물타기는 내가 분할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혹은 저배율이라서 혹은 시드가 많아서 계속 물을 탄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물을 어떻게 타야 되냐, 그게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평선 세팅을 그대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이평선, 12평선, 그리고 15이평선, 마지막은 25이평선, 이렇게 총 4개로 쓰게 되면 손절이 나가더라도 막 어이없게 내가 시드가 100만원이 있는데 어이없게 뭐 한 80만원 손절,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평선을 좀 쓰시면 좋겠어요. 코인이 오르려면 이평선은 정배열이 되어야 해요. 정배열은 지금 방금 제가 5, 10, 15, 25 이평선을 쓰는 걸 빨주노초로 색깔을 바꿔놨습니다. 좀 편의상 설명드리면 정배열은 결국에 코인들이 오를 때 이런 식으로 배열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5, 10, 15, 25 이렇게 위쪽으로 펼쳐질 때만 코인이 올라갑니다. 과거 차트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쪽에 있는 정배열 구간, 정배열 구간, 여기 또 단기적인 반등, 요거는 정배열이라고 볼 순 없죠. 이런 식으로 정배열이 될 때만 코인이 올라가고 역배열이 될 때는 코인이 내려갑니다. 역배열은 반대로 이런 식이 되겠죠. 배열이 역배열일 때 내가 매수를 하고 갑자기 이게 여기까지 떡상을 한다, 이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 코인은 역배열일 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환매는 단기적인 시간봉으로 그냥 물을 탄다, 이런 개념인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 물을 타야 되고 어떤 순간에서 잘라야 되고, 요게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4시간봉이나 12시간봉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12시간봉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2시간봉으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물을 안 타게 됩니다. 왜 물을 안 타냐? 물 탈 때 조건은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첫 번째는 역배열이 확정이 났을 때 하락이 일어나니까 역배열일 때 물을 타는 거는 기본 전제로 깔고 가고요. 두 번째는 지지 저항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솔라나 차트인데, 솔라나 기준으로 매물대는 이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구간, 이 구간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매물대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아무것도 모르셔도 그냥 캔들이 이런 식으로 모여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쪽 구간, 여기 캔들이 고작 2개고 양옆으로 아무것도 없죠. 이쪽 구간은 그냥 매물대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인을 할 때 제가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이런 매물대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건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붙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뚫었을 때는 절대로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뚫었을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뚫었을 때, 결과적으로 여기는 올라가긴 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가 뚫렸을 때는 절대로 매수를 안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 구간에서 잡았다고 칩시다.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매물대에 닿아야 돼요. 그러면 이쪽 구간을 매물대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쪽 구간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 중에 뭐로 봐도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물을 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볼린저 밴드를 이런 식으로 뚫는 순간에 타야 돼요. 뚫었을 때 그냥 볼린저 밴드가 뚫렸으니까 물을 탄다, 이거는 아니고, 볼린저 밴드가 뚫었고 지지선에 도달을 했을 때, 그러면 딱 이 구간이죠. 이런 데서 물을 타야 됩니다. 예를 들어 25만원에 매수를 했을 때 물을 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가 뚫는 순간에, 아니면 뚫고 나서 확실하게 이쪽 구간에 지지선에 도달을 했을 때 물을 타는 거예요. 타기의 의미는 단순히 평단을 좋게 만든다, 요거 이상으로 내가 물을 타서 탈출할 수 있는 평단, 혹은 최대한 약손실로 나올 수 있는, 덜어낼 수 있는 평단을 만든다, 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